제가 2달 반 전쯤에 15년 만에 추월이라고 제목을 달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요때 15년 만에 추월, 요게 의미하는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한 2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는 한 14년 정도 전이죠,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IMF 시절, 그리고 그 전에 닷컴 버블 시절,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은 10년 주기로 한두 번씩 터졌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근처에는 항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냥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해외 칼럼 같은 걸 좀 많이 보시다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뷰를 좀 많이 공유를 합니다. 뭐 어찌 되었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더 많은 이유를 챙겨간다는 거는, 이게 약간 요런 거랑 좀 비슷해요. 줄 서서 한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을 새치기에서 방금 온 애가 먹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 가게 주인은 새치기한 애를 칭찬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럼 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게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은 자기가 갈 곳을 이렇게 자꾸 찾아 나섭니다. 갯벌에다 지렁이 풀어놓으면 얘가 구멍으로 들어가든 돌 밑으로 들어가든 뭐 알아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돈은 시장에 뿌려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식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토지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채권이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채권은 우리 민간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서민보다는 기업, 기업보다는 국가 혹은 지자체 기준 단위로 채권 시장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멀쩡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투자 시장도 괜찮으면 사람들은 다른 투자거리를 찾아 나서지 굳이 채권을 투자 안 합니다. 근데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물가도 안 잡히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이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과 주식과 뭐 토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주식시장은 박살이 나고요. 부동산과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자기 현금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현금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사놓고 버티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끼고 가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대출금리가 더 비싸지면 요 이자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기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요 세 가지가 탈락하고 나서 채권 시장이 그나마 남아있는 투자 대상이 된 것 같고, 원래 일반적으로 그 위험 등급을 표현을 한다면 코인이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 그 다음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고위험 자산들이 쭈루룩 내리 다 터지면서 마지막 남은 게 채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채권에 막 20년 만기, 30년 만기 투자를 하자니 그 돈 기간 동안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투자할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 자금들을 계속 묵혀놓는 게 아니라 잠깐 지금은 돈을 얻다가 살짝 보관하면서 맡겨놓을 그럴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피해가지고 뭐 그냥 썩혀놓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굴러가고 어느 정도 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이 채권이 된 거고, 그렇다고 길게 투자할 수는 없으니 단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특히 단기 채권이 높은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도피돼서 나와서 숨어 지내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결국엔 단기 채권의 이자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되어 있는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곳저곳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시장에는 계속 유동성이 메마를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단기 금리 현상이 발견된 다음에 바로 뭐 몇 개월 만에 다시 금리가 하락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지난 역사상의 데이터를 좀 누적해서 보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가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단기 금리는 훨씬 더 빨리, 채권 이자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장기는 버텨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상화 과정에서 큰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큰 이벤트가 마침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고 나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하기 2년 전쯤 이렇게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저는 발생됐을 때라고 봅니다. 2년 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의 가능성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충격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고, 이게 다시 또 정상화 과정까지 가려면 1, 2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 걸 다시 되돌려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로 가기 위해서는 1,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당장 6개월과 1년 정도 보고 한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매크로 지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당장 내년에 반등이 나오는 거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저는 연말 연초는 조금 뒤숭숭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이 올라도 장이 떨어져도 이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떨어지지? 하면서 혼돈의 기간이 내년 상반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 정말 최대의 불안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월의 입에 집중을 하고 있고 FOMC 결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나 그러한 멘트들이나 그러한 정책적 기조에 대해, 그리고 금융당국의 선택들에 대해서 둔감해지느냐에 따라서 장은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퍼스트 펭귄 개념. 먼저 뛰어드는 우두머리 펭귄이 있어야지 뒤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이. 너도 나도 야 가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광기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뭐 저번에 올린 영상 이후로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이고요. 하지만 요 이벤트가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본다면 원래 같으면 채권,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크게 4등분해서 나뉜다고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 없는 상태로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높고 경제도 아주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기피하고, 그렇다고 장기 채권으로 가기에는 돈이 묶이니까 단기 채권으로 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단기 채권을 중립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봐요. 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이자율 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시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가 반등 시점이다. 내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내년 여름쯤에는 그래도 꽃이 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연말 연초 기간 돼서는 크게 뭐 엄청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상승이 나와도, 하락이 나와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될 것 같다. 요 장단기 금리가 궁금하시면 종종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장단기 금리 한번 검색하셔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